안녕하세요. TV 견해씨입니다. TV 견해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여기 어린이 박물관에는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놔서요. 그 가족끼리 어린이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한번 가셔서 같이 전통 문화 체험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하는 것 중에 제가 오늘 언급드릴 그러한 온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불어서 거기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기획 3부작 조선시대 겨울나기 그 세 번째 이야기 전통 가옥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추위를 나기 위해 전통 가옥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겨울에는 바깥에 춥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 집이 따뜻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깥에 차가운 공기의 유입이나 이런 것을 막고 안의 열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수적인데요. 자, 그러면은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겹집구조와 홀집구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지역별로 구조가 나눠지게 되고, 겹집구조는 추운 지방, 홀집구조는 그에 비해서 더운 지방에서 그 형태가 발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겹집구조는 방이 붙어있어 두 개씩 붙어있는 것을 말하고, 밑에 홀집구조는 일렬로 방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홀집구조를 보면은 방문이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적게 만든 것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홀집구조는 앞뒤로 모두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추운 지방은 폐쇄적으로, 그에 비해 더운 지방은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그렇게 형태가 발달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옥의 배치도 약간 추운 지방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배치에 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옥 배치를 미음자 모양으로 해서 바람을 많이 막는 구조로 발달을 하였고, 그리고 눈이 오면은 눈이 빨리 녹기 위해서는 햇빛이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장을 낮거나 아예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북서풍 바람이 부는 방향에만 담을 높게 쌓아서 차가운 바람은 막았다고 합니다. 자, 가옥 구조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점을 하나 해결한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라고 하실 부분입니다. 옛날부터 TV로 그 전통가옥을 보거나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전통가옥을 보면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마당은 흙으로만 되어 있냐? 그래서 저는 그냥 속으로 우리 선조들은 마당을 가꾸거나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두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약간의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흙으로만 덮여 있으면 여기는 햇빛에 빨리 데펴집니다. 그래서 공기도 빨리 데펴지고, 이 데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도 그냥 두지 않고 문이나 창문을 통과하면서 바람이 조금 더 세게 움직이게 되고, 그거를 마루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바람을 시원하게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학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학을 말씀드리면, 처마가 이렇게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로? 근데 이것은 여름과 겨울에 해의 높이가 틀림에 따라 여름에는 햇빛을 막고 겨울에는 햇빛이 좀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을 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것입니다.
정말 가옥에도 선조들의 과학이 군데군데 아주 디테일하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예,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에 난방시설이 되겠죠. 이 난방시설이 좋아야 이제 가옥 구조로 이제 안에 열기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의미가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전통 난방시설 바로 온돌입니다. 지금부터 이 온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이 온돌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기와 연기가 분엄기를 넘어서 이제 구들장 밑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명칭이 고래입니다. 이 고래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분엄기를 넘어오는 것, 아궁이에서 분엄기를 넘어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모르긴 몰라도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분엄기를 넘어온 열기는 바로 고래로 퍼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개자리라는 곳에서 한번 열기가 머무르고 고래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 개자리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저희가 흔히 아는 아랫목입니다. 이 아랫목은 정말로 따뜻합니다. 몸지지기에 딱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고래를 통해서 한 바퀴 돈 열기는 고래를 빠져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개자리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열기를 한 번 더 보존하게 됩니다. 자, 열기가 그 고래로 들어오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열을 한 번씩 더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에 개자리에 머문 열기는 이제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온도를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오른쪽 위에서 열기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한번 머물고 이제 고래로 한번 퍼지고, 이 퍼진 열기가 다시 마지막 밑에 있는 개자리로 한 번 더 머물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열기가 퍼지는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바로 일자로 보이는 요것을 고임돌 혹은 고래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열 분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허튼고래라고 하는데, 이 허튼고래는 고임돌을 막 흐트러뜨려서 열기가 마구잡이로 퍼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줄고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줄고래는 일자로 놓아놔서 열기가 한 방향으로 일자로 퍼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분고래가 있는데, 이것은 고래를 휘게 만들거나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열이 퍼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채고래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부채살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열기가 퍼져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시는 옆에 사진, 요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고래의 형태는 각 상황, 그 다음에 필요, 지역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온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온돌은 중요한 난방시설로 가옥구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돌이 설치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 패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선은 제가 아궁이에서 불을 지핀다고 했는데, 그 아궁이가 부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부엌은 방보다 낮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을 데우는 방식, 이 바닥이 따뜻하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 좌식 문화로 발달되게 됩니다. 이 좌식 문화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서 입식 문화에 쓰였던 침상이나 휘장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식 문화에 맞게 좌식 탁자나 이제 옷장들이 낮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앉아서도 밖을 볼 수 있게끔 창문이 커지게 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온돌방이 늘어나고 마룻방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변화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온돌이라는 것은 중요한 난방시설이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돌, 건강에도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흔히 그 몸이 으스스하거나 찌뿌둥하면은 뭐 몸을 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 온돌 문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저도 지져봤는데 굉장히 몸이 상쾌해지고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체험상, 경험상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조금 더 한의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제가 앞서 복식을 다룰 때 그 모자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난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를 쓰는데 여기 윗부분을 뚫어서 머리는 조금 차게, 발은 따뜻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온돌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위로 갈수록 그 온도는 차가워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은 발은 따뜻하고 위는 시원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열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에 재나 이런 연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별기획 3부작 조선시대 겨울나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조선시대 겨울은 정말로 혹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많은 것을 생각해냈고 많은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 저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조선시대에 비해서 모든 여건이 좋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만큼 혹독한 겨울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겨울은 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선조들의 그 문화에서 배우는 건 어떨까요? 자, 이상입니다. TV 게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4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